안녕하세요. 출퇴근길에 늘 쌈무이님의 공포라디오와 함께하는 29살의 직장인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실제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가족여행에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바닷가로 가는 짧은 여행에 함께하게 되었죠. 새벽에 목적지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침잠이 많은 탓에 아예 전날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다가 함께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시간이 남아서 친구와 함께 심야 영화를 봤고 강원도로 출발하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강원도 맛집을 검색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물귀신을 알고 있냐며 그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는 물귀신에 대한 내용과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발할 때가 되자 친구 아버님이 우리를 깨웠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차에 올라탄 저와 친구는 잠도 깰 겸 아버지에게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쌈무이님의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물귀신은 물속에 서서 자신이 자리를 대신 채울 사람을 잡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군대에서 물귀신을 본 썰 등등. 그렇게 우리가 찾아낸 것을 아버님에게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호호하고 웃어 넘기더군요. 우리는 구불구불한 강원도의 숲길을 달려 펜션에 도착했고 점심을 먹은 뒤 물놀이를 하러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튜브나 구명조끼 없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놀다가 제가 장난삼아서 친구를 등에 업고 바다로 들어갔는데요. 친구가 저보다 키가 좀 작고 제가 평소에 장난기가 워낙 많아서 그땐 조심성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친구는 제 등에 꼭 매달렸고 전 녀석을 등에 업은 상태로 발이 닿는 지점까지 가서 물장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점점 깊어지더니 발이 땅에 닿질 않는 겁니다. 연거푸 물을 먹으며 까치발을 들어서 버티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친구가 어깨 쪽에서 자꾸만 저를 누르는 느낌이 들었고 하지 말라며 손으로 친구 발을 살짝 밀었는데 녀석이 저를 어찌나 꽉 잡고 있는지 몸이 딱딱하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계속 물을 먹으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등에 엎여있던 친구는 온 힘을 다해서 제 어깨를 짓눌렀고 그래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생각하고 있던 그때 천만다행으로 친구 아버님이 절 발견하여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분명히 등에 엎여있는 줄 알았던 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버님은 제가 친구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걸 보고는 저부터 물에서 건져낸 후 친구를 데리고 물 밖으로 나왔던 거였죠. 친구는 수영을 못해서 저보다 물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았고 심하게 놀란 저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펑펑 울다가 친구에게 마구 따졌습니다. 야, 니 아무리 그래도 어깨를 그렇게 누르면 어떡하는데? 니 때문에 물도 많이 먹고 수영을 못했잖아. 내가 계속 누르지 말라 했는데 니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그런 제 말에 친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야, 내가 언제 니 어깨를 눌렀는데? 니가 자꾸만 깊은 곳으로 들어갔잖아. 나는 중간에 튜브 탄 사람들이랑 부딪혀서 떨어져 나왔거든. 그러면서 친구는 자신도 물 아래에서 누군가 발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물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에 너무 무서워서 천천히 해변가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제가 안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날 친구 아버님이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게
분명히 친구가 제 어깨를 아주 세게 누르면서 팔까지 꽉 붙잡는 바람에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누가 그랬다는 것일까요? 가끔 그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하면 그 사건을 종종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직도 바닷가에 못 가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나는 야간 당직 근무 중이었는데 위병소 교대 인솔에 나가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 인솔을 나갈 때마다 항상 지나치는 포상이 있었는데 그곳은 포탄을 피하기 위한 벙커 같은 곳이었다. 아파트 건물 2, 3층 정도의 높이로 크기가 상당했던 그 포상의 중턱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곳은 손전등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웠다. 군부대 특성상 야간엔 특히 더 어두웠고 평소대로 인솔을 나갔던 나는 그때마다 지나치는 그 나무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들렸는데 두 번째 인솔을 나갈 때는 아기의 울음소리, 세 번째 인솔을 나갈 땐 사람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었다. 그리고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서 인솔을 나갔는데 역시나 그 소리가 들려왔다. 당시 위병소 근무를 끝내고 온 녀석이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이 울음소리 같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런 건지 뭔지 정말로 여자의 울음소리인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 교대 때 내가 복귀하는 근무자들에게 그 울음소리를 두고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해명을 했는데 근무자들이 틀림없는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군부대 안에 낯선 사람이 있을 리도 없거니와 사람이 한자리에서 몇 시간 내도록 울고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가 않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돌아오고 있는데 구름에 가린 달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달빛이 강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날 빤히 쳐다보고 있는 기묘한 눈동자를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고양이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복귀 후에 나는 간부에게 상황 보고를 했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오대기 비상에 걸려서 5분 대기조가 자다 깨서 황급히 출동을 했다. 그 후로 얼마나 지났을까? 오대기가 돌아왔다. 의문의 여성과 함께 말이다. 놀랍게도 진짜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체의 상태로 머리가 완전히 헝클어진 상태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쉬어 있었고 한눈에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날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와 선명하게 보았던 두 눈동자, 그것이 모두 산 사람의 것이었단 말이다. 알고 보니 그녀는 동네 근방에서 정상이 아니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녀는 얼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들었다. 아직도 새벽이 되면 가끔씩 포상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병사들이 있다고 한다. 혹시 그녀의 혼이 또다시 그곳에 나타난 것일까?